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대원제약 담당자 김예지입니다. 마이크 좀 바꿔도 되나요? 이렇게 너무 양해를 구했는데 다들 내려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간을 좀 지연돼서 최대한 저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거 설명할게요. 오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AI에 관해서 좀 말이 좀 어렵더라고요. 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충남대학교 이 김용성 교수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부탁드립니다. 하실까요? 네. 벌써 끝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해야 할 절차가 있다 보니 저도 잠깐 하겠습니다. 저희 대원제약에서 이번에 가을을 맞이해서 방풍이 유명하죠? 은행력 건조엑스, 진코엑스 80ml가 출시됐습니다. 너무 다들 잘 아시는 제품이라서 기존 설명 안 하고요. 왜 이 제품을 말씀드리냐면 급여 정보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있으셨어요. 그래서 급여 정보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말초 통계 순환장애로 현재 I 78.9, 73.9 코드를 제일 많이 처방하세요. 삭감 때문에 은행립 수출료를 제일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I 73.9는 내과, 외과, 그리고 GP에서도 제일 많이 처방을 하시는데 삭감 안 납니다. 그리고 현재 어지럼증 때문에 삭감 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보시면은 환자소리 부담 밑에 어지럼증이 또 있어요. 저 알코드로 처방하시게 되면 무조건 삭감되기 때문에 어지럼증 넣으실 때도 급여 가능한 H81.4 처방을 하셔야 삭감이 안 난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려고 전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원제약 말씀드릴 때는 아무래도 이유가 있죠. 대원제약의 진코엑스정이 이번에 출시되면서 약가 185원, 기내식과 타나민이랑 똑같이 나왔는데요. 문제는 사이즈가 작아요. 대원제약이 약 사이즈 작게 만드는 걸로 정말 유명한데 기내식보다는 40%의 사이즈를 줄여서 나왔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꽤나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재 콜린 제재가 아무래도 급여가 삭제되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삭제가 아니라 30%에서 80%로 선별급여로 바뀌죠. 저희가 어제 이번 주에 확정이 났는데요. 9월 20일부로 이제는 80%로 바뀝니다. 9월 20일 이후부터는 30%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삭감하시니까 꼭 80%를 정정하시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저희 대원제약의 진코엑스 대처 체방제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80ml짜리 네. 그 3개 쓰면은 뭐 가셔야 됩니다. 그 중식견형이 좀 너도 그래? 네. 지금까지 그냥 상관없었는데. 그냥 쓰셨나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선별급여라서 저희가 삭감 안 됩니다라고 아예말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당연히 알코올이 삭감합니다 하고도 써달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은 삭감이 안 돼요. 오랜 기간 동안 삭감이 된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걸 저희가 확답을 안 됩니다라고 했을 때 언제 삭감을 해줄지 모르기 때문에 앞에 조언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이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기술교육과의 김용성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모두의 AI 리터러시 준비하는데요. 사실 AI라고 하면 되게 딱딱한 학문 이미지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 아마 AI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 지금 이제 졸리실 것 같아요. 식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졸리지 않게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드렸듯이 충남대학교에서 재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소프트웨어 정책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원 생활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가 과기정통부 산하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과기정통부에서 그때가 언제였냐면 과기정통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세종 내려오기 전에 그 과청에 있을 때 그때 같이 AI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연구를 했었고요. 그리고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과 교수도 제가 역임을 했었고요.
요즘에는 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자문위원 그리고 여러 학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원장님들 그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이게 공무원 교육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인데 제가 여기도 출연을 하는데 작년에 이제 1년에 하나씩 베스트 강의를 뽑거든요. 근데 제가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홈페이지 가면 제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이렇게 수강하시는 나라배움터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뭐 인원인 과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가 이제 집필한 여러 도서들인데요. 뭐 교육 관련된 도서들도 있고 그리고 AI 리터러시라는 도서가 요즘에 조금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소개해드릴 거고요. 참고로 오늘 강연을 마치고 이따가 퀴즈를 낼 건데요. 네, 퀴즈를 잘 맞춰주신 분들께 제가 책을 2권을 준비해왔어요. 그래서 한 권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설거지죠. 네. 만약에 펜션에 놀러 가셨어요. 근데 이런 설거지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우선 하기 싫으시죠?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가 이런 거 도와줄 수 있는 로봇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가장 필요한 로봇이 뭘까요? 병원에서 필요한 로봇 말고 집에서 필요한 로봇이 뭘까요? 그렇죠. 가사일, 청소 도와주는 로봇. 그냥 이 로봇한테 야, 나 오늘 저기 갔다 올 테니까 저기 이불도 좀 개놓고 여기 청소 바닥 좀 한번 닦고 저기 빨래 좀 해놓고 이렇게 갔다 오면 주인님 저 갔다 왔습니다. 주인님 저 청소 다 해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로봇 있으면 좋겠죠. 근데 원장님 같으시면은 얼마면 사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그러면 이게 중국에서 한 달 전쯤에 로봇이 5,900달러 800만 원 정도 되죠. 800만 원짜리 로봇이 나왔는데 한번 이걸 보시고 산다 안 산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제가 재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800만 원이면 만약에 이게 병원에 와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해줄 수 있고 무거운 물건을 나눠주고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준다고 하면 당연히 살만하겠죠. 아주 가성비가 좋은 로봇이고요. 근데 보시면 얼마나 할 것 같으세요? 크기가 실제로? 되게 작아요. 생각보다 한 10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좀 찍어놔가지고 좀 커 보이는 것이 이게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근데 25kg 정도 되니까 이게 무게가 어떻습니까? 되게 가볍죠. 그래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음악 소리가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일들을 우리가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AI 기반의 로봇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제가 3가지 AI를 준비했습니다. 3가지 영상을 제 영상에서 나온 거예요. 맞아요. 네. 네. 제가 이거 음악을 넣어놓고 깜빡했습니다. 자, 지금 3개의 영상이거든요. 근데 2개는 AI가 만든 영상이고요. 하나만 사람이 찍은 영상입니다. 자, 한번 맞춰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플레이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사람이 찍은 진짜 영상이고요. 2개는 AI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셨나요? 좀 어렵죠?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번, 난 첫 번째, 여기 있는 게 사람이 찍은 영상인 것 같아. 혹시 손 한 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 들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그럼 2번이 사람이 찍은 영상인 것 같다. 2번이, 예, 한 8분 정도 되십니다. 네, 9분, 감사합니다. 그럼 난 3번이 사람이 찍은 것 같다. 3번이, 예, 3번이 한 분 계시고요. 연설비가 엄청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되게 많이 맞추셨어요. 자, 첫 번째 1번은요. 루마의 드림머신이라는 AI로 만든 영상이고요. 2번이 사람이 찍은 영상입니다. 3번은 오픈 AI. 이 마크 많이 보셨죠? 챗GPT. 회사에서 만든 소라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우리 눈으로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아시는 분이 한 분이 연락 오셨어요. 혹시 우리 기관 소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가 적정가냐?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그래서 얼마 달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3분 만드는데 4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분에 400만 원이면은 좀 비싼 것 같은데 왜냐면요 이제 AI로 이런 영상 만드는데 이 정도 클립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한 2, 3분이면 만들거든요. 그럼 그 클립 이어서 붙이면 사실 고해상도의 사람이 찍을 만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한 3분짜리 영상 만드는 거 금방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 영상 전문가 아니거든요. 저한테 주고 이렇게 스토리 코드 짜가지고 3분짜리 영상 이어붙이면 하루에 만들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래서 영상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영상 제작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것도 만드시잖아요. 그럼 그런 영상이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환자랑 이렇게 진료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영상으로 만들어 나가면 진짜 기똥차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훨씬 영상 단가가 많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삶을 바꾸어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이분 누군지 아세요? 젠슨 함이죠. 네,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나오셔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AI는 원장님께서 AI, 챗GPT나 이런 거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AI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대부분 스마트폰이나 PC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분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피지컬 AI의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피지컬 AI는 이제 물리적 AI죠. 한마디로 로봇 형태로 AI가 구현된 거고 젠슨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좀 쉽게 말씀드리면 챗GPT를 탑재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물리적인 AI고 우리 주변에 나와서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I 에이전트 시대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올 한 해 가장 트렌디한 피지컬 AI 그리고 AI 에이전트입니다. 근데 AI 에이전트가 이제 각 분야로 스며들고 있어요. 여러 스타트업들이 이런 에이전트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병원도 그런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에이전트를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테슬라 자동차 혹시 타고 계신 원장님 계신가요? 테슬라? 계신가요? 저도 사실 타보지 않아서 테슬라의 그 자율주행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타고 예를 들어서 강원도 홍천에 놀러 가세요. 근데 목적지를 찍고 가다가 중간에 만약에 장애물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주인님한테 주인님 장애물을 피할까요? 라고 물어봅니까? 아니면 알아서 피합니까? 알아서 피하죠. 맞습니다. 네. 이게 에이전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적하는 바 홍천까지 가는 거죠. 가다가 여러 상황이 겹쳐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알아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에이전트의 기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챗GPT도 에이전트고요. 챗GPT 안에 에이전트가 또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놀러 가세요. 만약에 해운대에 놀러 가십니다. 그러면 해운대에 내가 숙소를 5성급으로 호텔을 하나 잡고 싶은데 평점이 조금 한 4.5점 이상 됐으면 좋겠고
수영장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좋겠어. 찾아줄래? 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부킹닷컴이나 이런 웹사이트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알아서 찾아줍니다. 과거엔 누가 했습니까? 원장님께서 하시거나 아니면 가족분들이 누군가 하셨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도 AI한테 맡겨놓으면 알아서 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 사람의 뒤에 파란색이요, 인간의 IQ 분포고요, 정규 분포를 띄고 있죠. 자, 한국인의 평균 IQ는 몇 정도 될까요? 110. 예, 110, 예, 108 정도라고 108.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108인데 AI IQ가 무려 여기 보시면 오픈 AI, 챗GPT 회사에서 만든 O3라는 모델이 거의 140에 육박하고요. 앞으로 160에서 180까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AI가 똑똑해졌어요. 얼마 전까지만해도 AI가 한 거를 검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 생각은 사람들이 AI가 한 걸 과연 검증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AI가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관련된 연구도 하고 여러 강연도 하지만 이게 팔로우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빨리 우리가 거의 도장깨기 하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AI 기반 서비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대차랑 네이버랑 콜라보를 해가지고 차 안에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방문했던 어떤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데 주문하시겠어요? 주문하기 그러면 누르지 않고 그냥 말로 주문해줘 라고 하면 알아서 커피까지 주문해주는 차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콜라보 돼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자녀분들 어렸을 때 책 많이 읽어주셨나요? 책을 우리가 읽어주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계속 읽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저도 책을 읽다가 졸리면 약간 멍하기도 하고 그리고 책 읽다가 졸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이제 AI로 해결할 수 있는데요. 웅진에서 북스토리라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요. 자, 이 기린처럼 생긴 장치에다가 책을 이렇게 봐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서 자동으로 약간 애니메이션 형태로 구현해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누구 목소리로? 엄마, 아빠, 할머니까지, 할아버지까지 이런 목소리로 우리가 목소리를 1분 정도 학습을 시키면 알아서 그 목소리로 읽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신박한 서비스들이 우리 주변에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혹시 기억나시나요? 사이버 가수 아담. 옛날에 노래 얼굴 없는 가수로 유명했었는데 나와서 옛날에 가라 만든 배 광고도 찍고 막 이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이분이 연예인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딥페이크 많이 들어보셨죠? 얼굴 그대로 이제 복제를 하는 거, 그리고 디에이징 기술, 그러니까 젊게 만드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예인들도 자, 최민식 배우죠. 근데 원래 요즘에 최민식 배우이지만 오른쪽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 20년은 젊게 만들어서 영화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문희 씨 아시죠? 나문희 씨가 AI로, 그러니까 AI로 나문희 씨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올라왔다가 금방 사라졌던 그런 영화이긴 한데 작년 12월 24일에 개봉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두고 보자. 이 영화의 소리 중에서 내가 기억하는 내 잘생긴 사람이랑 싸우는데 내가 영웅이지. 아이고 늦었네. 어서 가야지. 네, 바쁘신데 이런 영화까지 보기가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이렇게 AI가 영화도 만들어주는 시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AI 기반의 제가 의료 현장의 변화도 몇 가지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MS에서 나온 의료진단 AI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자기의 초기 증상만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면 AI가 이거 가지고 어떤 병일 거다, 아니면 어떤 치료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진단을 해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의 진단 정확도가 85.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어, 우리가 바로 하는 이 텍스트 기반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85%나 진단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고, 이게 이제 1차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이런 쪽에서 활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의료 인공지능으로 왓슨이라는 게 되게 유명했었죠. 근데 요즘에 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것 같은데, 좀 다른 쪽으로 변화돼가지고 어쨌든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AI가 이렇게 오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최종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여기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AI 기반으로 사실 병원에서 혁신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의무 기록 정리.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 입원부터 퇴원까지 의무 기록 초안을 또 자동으로 작성을 해준다든지, 혹은 요즘에 이제 제일 관심 있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챗봇.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러 기관들 가보고 공공기관도 가보면 거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자동화인데, 자동화에서 이분들이 목적하는 건 뭐냐면 물어봐요.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우리 기관에 맞춰서 좀 해달라. 대신 그리고 보안, 예를 들어 환자의 정보를 입력했어요. 근데 입력하면 이게 외부나 챗GPT 서버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돌아갈 수 있는 챗봇 AI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요즘에 이제 정부에서도 구축을 하고 있고요. 행안부에서도 실제 구축을 해서 10월 달에 관련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검색하거나,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검색할 수도 있고요. 혹은 환자분들이 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서비스. 그리고 의무기록 초안 작성이나 규정 확인을 AI가 대신한다. 그러면 연간 38,000시간, 정확한 계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이 챗GPT 같은 언어 모델과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저는 이제 의료 분야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검색을 해서 어쨌든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쓰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활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AI 리터러시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AI 리터러시는 요즘에 진짜 중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AI를 잘 쓰는 역량이 중요해요. 일단 첫 번째. 혹시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나는 평소에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런 AI를 즐겨 쓴다. 혹시 손 한 번만 들어주세요. 네,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러면 가끔 쓴다. 가끔 쓴다 좀 계시고, 네, 전혀 쓰지 않고 있으시다. 네, 안 계시고요. 자, 그러면 되게 준수하신 편입니다. 왜냐면 그래도 다 써보셨고, 그러면 이 AI 기술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AI 기술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되게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사실 제가 박사학위 받을 때만 해도 이 AI 기술을 가지고 일반인이 갖다가 쓴다?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용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용화를 누가 처음 했습니까? 챗GPT가 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든 서비스들이 누구나 사용하기 쉽도록 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AI 관련된 생성 AI 뿐만 아니라 AI 기반의 서비스들을 모아놓는 해외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한 3,000개가 넘더라고요. 그러면 그 3,000개가 예를 들어서 엑셀 데이터만 처리하는 AI, 엑셀 데이터만 처리하는 AI는 챗GPT보다 엑셀을 더 잘 처리해요. 챗GPT는 엑셀 넣으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불편함이 사람들이 짜증을 내니까 엑셀 매틱이라고 있거든요. 요즘에 나온 서비스인데 엑셀 매틱, 오토매틱, 엑셀 매틱. 건설회사에 가면 엑셀 데이터 넣잖아요. 그럼 알아서 분석까지, 그리고 알아서 시각화까지 깔끔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들이 3,000개가 있는데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때 갖다가 쓰면 너무 일이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이걸 비판적으로 쓰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AI로 뭘 만들었어요. 혹은 AI를 가지고 내가 어떤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믿고 활용한다? 믿어도 되죠. 근데 믿지 못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요. 되게 많아요. 5가지 영역. 자, 근데 이 5가지 영역을 하나씩 설명드리면 지금 아마 이제 천천히 주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데이터는 당연히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엄청 중요하죠. 아마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를 치료하신다거나 아니면 병원 관련된 여러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기반으로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의 행정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건 뭐냐면 AI한테 질문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근데 AI한테 질문을 잘하는데 AI가 답변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잘 못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질문을 잘 하지 못해서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또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더 큰 이유는 아마 생각하지 못하셨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입금을 안 하셨을 거예요. 챗GPT한테 우리가 입금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되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AI를 쓰면서 기본적인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터넷 비용 부담하는 것처럼 그 핸드폰 요금 내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좀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그런 유료 모델을 결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AI 활용 문제 해결은 당연히 아까 병원에서 펼쳐지는 여러 일들 이걸 기반으로 내가 어떤 AI를 가지고 활용할지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비판적인 사고나 윤리적인 영향은 오늘 다 소개해드리기 어려워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그 다음 제가 이제 졸리실 시간이 오셔서 제가 한번 여러 AI 서비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고 이 AI 중에서 내가 몇 개 정도 쓸 수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노래는 제가 만든 노래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나의 도우죠 가능한 것은 몇 개나 있으세요 하나씩 세보아요 다시 갈 수 있는 도구가 많지 않나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이거 네, 어떻게 좀 힘이 나십니까? 힘이 잘 안 나시죠? 자, 여기 제가 한번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나는 다 쓸 수 있다. 혹시 계실까요? 참고로 제가 한 번도 못 뵀어요 지금까지. 네. 그러면 12개 이상은 쓸 수 있다. 혹시 계실까요? 네, 안 계신 거 같고 6개 이상은 쓰실 수 있다. 6개. 네, 6개도 한 번도 안 계시고 그러면 5개 이하라고 생각하고 강연을 진행할 건데요. 초보 등급이시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시면 얘가 되게 많아요. AI가. 이런 AI 제가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만들어내는 생성형 AI입니다.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제가 좋아하는 3대장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긴 합니다.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거 혹시 이거 중에서 내가 왜 이렇게 3개나 써야 되는지 아니면 4개나 써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정확하게 하시려고 맞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저는 컴퓨터를 띄워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챗GPT를 활용한 작업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그리고 그록이라고 있어요. 그록. X에서 트위터 X 있죠? X에서 만든 그록 4개를 띄워놔요. 그리고 나서 똑같은 질문을 4개 그대로 넣습니다. 그대로 넣으면
예를 들어서 직원분들 4명한테 일을 시킨 거랑 똑같아요. 자, 이것 좀 해오세요. 자, 그러면 각자 갖고 오는데 어떻습니까? 결과물이 다 다르죠. 똑같아요. 4개를 딱 시켜놓고 결과물을 보면 대신 내가 알아야 돼요. 그 분야를. 내가 보면 요거 갖다 쓸 거, 이거 갖다 쓸 거, 이거 갖다 쓸 거, 잘 그런 것들을 내가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만 쓰면요, 이게 편향이 되거나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쓰셔야 되는 거고요. 좀 이따 제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미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 자, 요거 또 있는데 요즘에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이 제미나이에서 아주 핫한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름이 너무 귀여워요. 나노 바나나입니다. 나노 바나나인데 이 나노 바나나가 어떤 걸 혁신을 했냐면 일반 사용자도 아주 쉽게 AI로 이미지를 가지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셀프를 찍으셨어요. 그럼 이 셀프를 가지고 헤어스타일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가 있지? 해서 미용실 가서 이런 걸로 할까? 이런 걸로 할까? 저런 걸로 할까? 이런 것들을 내 머리 스타일을 내 얼굴 그대로, AI가 원래 얼굴을 일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그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일관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AI들이. 근데 내 얼굴을 그대로 놓고 머리만 다 바꿔줘요. 혹은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제약회사에서 제품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약을 내가 홍보해요. 아니면 병원에서 어떤 홍보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만 찍어서 제미나이에 올려요. 올리고 나서 야, 이거 가지고 이거 병원 배경으로 간호사, 20대 한국인 간호사 예를 들어서 들고 있는 모습으로 이미지 만들어. 그러면 한국 사람을 정확하게 만들고 그 제품이 그대로 손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신기해요. 한번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요즘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면서 구글이 기가 막히게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음악 만들어내는 AI. 음악뿐만 아니라 여러 BGM이라든지 혹은 내 목소리까지 복제를 해서 내 목소리 예를 들어서 한 30초 1분만 넣으면요 그대로 복제합니다. 너무 소름 돋을 정도로 그대로 복제해서 AI의 이제 그러니까 요즘에 그래요. 녹취도 법원에 제출한 녹취 있죠. 그 녹취도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증거로 조작해서 내기도 한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확해요. 그러면 우리가 녹취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하는 목소리처럼 해가지고 만들어서 내면 그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잘 써야 되는데 잘 못 쓰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 영상을 만들어내는 AI. 자, 런웨이나 뭐 피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친구들도 서로 엄청나게 경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쟁을 하면서 영상 생성 AI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제미나이 있죠. 여기서 다 하실 수 있어요. 여기 한 달 요금이 29,000원이거든요. 29,000원 내시면 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챗GPT처럼 쓸 수 있는데 요즘에 아무튼 너무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쉽게 하실 수 있는 서비스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 뭐 프레젠테이션 만드는 간만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시각화 자료 만드는 거라든지 뭐 회의록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영역별로 하나씩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쓰시면 원장님께서 편하신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 AI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럼 AI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아까 제가 나노바나나라는 친구로 만들었어요. 영상을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예를 들어 내가 병원 홈페이지에 올려도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갑자기 만들었어요. 저작권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해도 될까? 자, 올리시고 밑에다가 어떻게 쓰시면 되냐? 이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 아니면 제미나이, 나노바나나로 생성한 이미지입니다라고 언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언급을 안 하시고 사용하시면 저작권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I한테 저작권을 주는 사례는 전 세계 어디도 없어요. 근데 하나의 국가에서 저작권을 주고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는
AI 저작권을 막 주고 있어요. 근데 다른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주는 사례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는 상상물이에요. 인간이잖아요. 근데 AI가 만든 건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소설가가 자기가 소설을 쓰고 이미지는 다 AI로 만들어서 저작권청에 냈어요. 나 저작권 인정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소설을 그래 네가 썼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미지 네가 그린 거 아니잖아. 그러면 소설 쓴 텍스트 부분만 저작권 인정해줄게. 이미지는 안 돼. 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지금 왼쪽이 게티 이미지라는 회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 회사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워터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자, 한 AI 회사가 생성한 이미지인데 보시면 여기에 게티 이미지가 어렴풋이 보이죠? 자, 그러면 원장님께서 이 게티 이미지 회장이시라면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 거 갖다가 몰래 다 학습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다 이제 그 게티 이미지 쪽에서 소송을 취하를 했고요. 그리고 몇 개만 짜잘한 건 남긴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만든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원 저작자의 저작권을 이렇게 침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기재를 밑에다 안 해놨으면요, 이제 거꾸로 나한테 그런 소송의 칼이 날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 저작권 부분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AI 이미지 내가 만들었다. 아까 나노 바나나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거 누구 겁니까? 제 겁니다. 제가 이미지를 해서 만든 소유권은 제 건데 저작권은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제가 AI한테 질문을 해봤어요. 대전에 있는 63빌딩을 소개해줘. 63빌딩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있다고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협박을 했어요. 아니야, 대전에 있어! 라고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꼬리를 내립니다. 제가 이전에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습니다. 대전에는 대전 63빌딩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존재합니다. 자, 63빌딩은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대요. 자, 여기 대전 컨벤션 센터 와보셨죠? 여기에 63빌딩이 있다고 거짓말을 칩니다. 너무 잘 치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잘 잡아내셔야 된다. 자, 그러면 챗GPT 초기 버전에서 나왔던 아주 유명했던 밈이에요. 이게 뭐냐면 챗GPT한테 얘기를 한 거죠.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님의 맥북 프로 던진 사건에 대해 알려라. 맥북 프로는 노트북이죠. 자, 이 이야기를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세종대왕과 신하가 노트북으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속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깜빡 멍 때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적다가 못 적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신 세종대왕님이 화가 나셔서 야, 넌 나가! 하고 노트북을 던져버리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주 유명한 사건인가요? 처음 들어보신 사건이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능청스럽게 칩니다. 요즘에 물어보면요, 사실대로 얘기해요. 내가 옛날에 실수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수했던 사건이라고. 자, 그래서 이거를 환각현상이라고 합니다. 환각현상. 이게 뭐냐면 AI가 실존하지 않는 정보를 실존하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흘려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AI 구조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모델이 얼마 전에 누가 어떤 논문을 썼는데 수학적으로 이거를 증명을 했어요. 환각현상이 나오니까 환각현상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AI는. 그래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변에 원장님도 살아가실 때 점심 되면 예를 들어서 식사 뭐 하셔야 되는지, 내가 아침에 찾기를 어디로 출근해야 되는지 매일 선택을 하시죠. 정답은 없어요. 인생에 정답은 없고 항상 최적의 길을 선택을 해서 갑니다. 얘도 똑같아요. 얘도 정답이 있는 건 대답을 하죠. 예를 들어서 지구랑 가장 가까운 행성은 뭐야? 이렇게 하면 대답을 하겠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 불분명한 것들은 얘가 잘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됐어요. 그러면 얘가 가장 중요한 항상 팩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저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이제 연구 논문들을 보잖아요. 아마 어른들께서도 연구 논문을 많이 보실 텐데
이 연구 논문을 찾잖아요. 찾으면 우리가 AI한테 찾아달라고 하면 잘 찾아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뭐뭐뭐와 관련된 논문을 찾아줘라고 하면 논문을 10개 검색했어요. 근데 2개 빼고 8개는 저자부터 논문 제목, 학회지까지 다 만들어요. 찾아보면 전혀 없는 논문이에요. 이런 논문을 스스럼 없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팩트체크 꼭 하셔야 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석사 학생이 논문을 써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1번부터 레퍼런스를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1번, 2번 들어갔는데 분명히 1번에 이 워딩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쓴 거예요? 라고 했더니 사실 제가 AI의 힘을 좀 주셨으면 죄송합니다. 너 이거 확인해봤어? 안 해봤대요. 되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료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 거 정말 피해야 될 습관이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팩트 체크하시는 습관 기르셔야 됩니다. 그리고 AI는 당신의 사생활을 알고 있다. 엄청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구글 가입하신 지 언제인지 기억나세요? 네이버 언제 가입하신지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그때 가입할 때 원장님께서 결혼을 하셨는지 얼마 정도 가계소득이 있는지 학력은 어디까지 하셨는지 이런 것들 입력하셨나요? 입력 안 하셨을 겁니다. 구글도 똑같아요. 자, 근데 이걸 내가 입력한 구글의 키워드, 그러니까 구글 검색어, 유튜브 검색어, 유튜브 시청기록, 광고 클릭기록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유출을 합니다. 당신 연령대는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관계, 기혼, 미혼, 그러니까 결혼을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아니면 자녀가 몇 학년인 것 같아, 가계소득은 뭐 얼마 정도 버는 것 같아, 교육은 학력은 어디까지 가는 것 같아, 회사 규모는 얼마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들어가면 다 유추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걸 할까요? 구글은 무슨 회사입니까? 광고 회사죠. 광고로 먹고 삽니다. 이렇게 하얀색, 백색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알고 보면 수많은 광고가 다 끼어 있어요. 자, 근데 네이버 그러면 네이버에 그 메인 창 그 광고, 파란 창 광고 제일 큰 거 있죠. 그 광고 비용이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피크 타임 기준으로 2시간에 5,800만 원이 들어요. 2시간에. 그래서 2시간 하면 한 사람의 연봉이 날아가는 거의 그 정도로 광고 비용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잘 알아서 적절한 광고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가 이런 정보들을 다 알고 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광고들을 추천해 주는데 한 기자가 기사를 쓴 거예요. 하루 종일 스마트폰 했더니 600개 기업이 내 정보 빼갔다. 자, 보시면 카카오 웹을 켜자 기자의 위치 정보가 21개 업체에 넘어갔다. 그리고 삼성 헬스에 내 여러 걸음수나 이런 것들이 수집되고 있고 퇴근길 버스에서 사야 할 물건을 살펴봤는데 오늘의 집에서 1분 동안 광고 수송 접근이 128건이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수없이 광고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를 하시려면 사실 우리가 회원 가입하실 때 묻지마 동의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앱 같은 거 설치하실 때 그 만든 사람이 이름을 보면요 한문으로 된 이름이 있어요. 그런 거는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과한 개인정보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받으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AI 활용할 때 이제 개인정보 입력하시는 거 신중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요즘에 AI 디바이드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AI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AI도 되게 열심히 해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또 한 분은 AI를 안 쓰세요. 근데 이분은 1년 정도 AI를 쓰시면 숙달이 됩니다. 근데 이 숙달된 게 플러스 어떻게 되냐면 AI 기능도 점점 올라가요. 제가 그래서 강연 가서 가끔 말씀드리면 어제 쓰신 챗GPT와 오늘 쓴 챗GPT는 다르다라고 조금 과장 섞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조금씩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같이 내 실력과 AI 기술이 발전하는 거 합쳐지면 점점 앞으로 나가요. 근데 안 쓰시는 분들은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를 디바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I 관련된 교육은 사실 우리가 억지로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고, 내가 궁금한 서비스 있으면요, 그냥 유튜브 같은데 가끔 찾아보시면 한 10분짜리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새로 활용하는 방법 하루에 하나 정도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만 봐도 충분히 많이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 하실 때 AI를 여러 개 다양하게 써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이제 AI로 인한 인간의 퇴화입니다. 자, 이제 조금 얼마 전에 한 두 달 된 것 같아요. MIT 미디어랩에서 총 54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4개월 동안 뇌파를 측정했대요. 자, 제가 이제 원문을 봤거든요. 원문을 봤는데 지금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자, 챗GPT 유저가 있고요, 논 챗GPT 유저가 있고요. 그러니까 SAT를 쓰는 거예요. 챗GPT로 SAT를 쓰는 그룹, 그리고 챗GPT를 안 쓰고 순수하게 내 머리로 쓰는 그룹, 또 하나는 과거처럼 구글 검색을 활용한 그룹. 자, 근데 구글 검색을 활용한 그룹과 머릿속에 내가 직접 쓴 그룹은 이렇게 활성화가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챗GPT 유저는 못합니다. 네. 자, 제가 이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혹시 이 뒤에가 뭐죠? 지각 쪽입니까? 시각 쪽. 시각 쪽만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요 나머지는 지금 다 어떻습니까? 회색이에요. 근데 이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AI를 써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에 걸으면 건강에 좋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에 삼생활권이 만약 집이세요. 그럼 여기까지 오시는데 걸어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걸어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차도 타고 걷기도 하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AI를 조금 적절히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좀 여기 보면 챗GPT 사용된 80% 이상이 에세이 작성하고 나서 자기가 작성한 거를 기억을 못한대요. 기억을 못하고 실제로 컨트롤 C 복사하기 붙여넣기만 계속 반복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AI 가지고 잘 쓰는 방법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이게 요즘에는 AI랑 대화를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여기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어렴풋이만 기억하고 계시면 아마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프롬프트의 구성 요소, 일단은 제가 세 가지를, 이게 핵심 필수 프롬프트고요. 예를 들어서 지시사항입니다. 지시사항은 뭐 광고 문구 작성이라, 에세이 써라, 챗GPT 쓰면서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 이거는 사실 기억하지 않으셔도 우리가 늘상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자, 여기 보면 맥락이라고 하고요. 맥락, 상황,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이 컨텍스트는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AI한테 내가 예를 들어서 병원을 경영하시는데 우리 병원에 예를 들어서 30대 환자 유치 전략을 한번 네가 제안해봐. 첫 번째 프롬프트입니다. 두 번째 프롬프트. 우리 병원에 대해서 다 알려주는 거죠. 우리 병원은 어느 정도로 구성된 병원이고, 평균 여기 환자 수는 몇 명이고, 간호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업력은 얼마나 되고, 우리는 어떤 거 전문이고, 이런 내용들을 얘한테 다 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0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줘. 1번과 2번 어떤 게 더 잘 나올까요? 무조건 2번이죠. 근데 첫 번째처럼 질문하시면 당연히 못 쓰는 대답이 나와요, 원래. 그래서 2번처럼 최대한 많은 내용을 AI한테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다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 파일을 넣으셔야 돼요. PDF나 이런 파일들 있죠? 이런 것들을 넣으시고 얘한테 분석해달라고 하면 아주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AI를 잘 쓰면 어떤 정도냐면
내가 이 맥락을 잘, 요즘에는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별도로 또 나와요. 맥락만 잘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는 글 형태가 그냥 몇 줄 프롬프트면 다 나와요. 그냥 수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다. 그리고 출력 형식은 뭐 서술형, 뭐 개조식, FAQ 형태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필요하면 입력 데이터, 여기 세 개는 보존 프롬프트고요. 입력 데이터를 넣을 수도 있고 제약 조건, 뭐 500자 이내로 요약해라, 긍정적인 초점만 맞춰,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예시,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병원 뭐 소개문을 올리신다고 해요. 근데 좀 바꾸고 싶어요. 업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얘한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병원 소개문을 써줘 이렇게 하는 거랑 예시를, 내가 썼던 예시를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해줘 라고 하면 훨씬 잘 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넣고 안 넣고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예시는 반드시 넣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중에서 제가 중요한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퓨샤 프로퍼티,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시 있죠. 만약에 원장님께서 쓰셔야 되는 문서가 있어요. 근데 과거 문서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과거에 쓰셨던 게 여러 문서들이 있잖아요. 이거 세 개를 그대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 가지고 너 학습하고 내가 새로 이거 쓸 건데 이렇게 써줘 라고 하면 얘가 이때 새로 작성한 문서는 세 개의 문서를 참고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량의 예시를 제공하고 이것 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방식이 퓨샷 프롬프팅이고요. 그 다음 거꾸로 질문하는 기법입니다. 이게 뭐냐면 AI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제가 저희한테 이제 교수님들한테 제 책을 몇 권 드렸거든요. 보시더니 나는 이게 너무 좋더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일단은 사람들이 챗GPT를 딱 켜면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뭘 질문하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자, 뭐라고 얘한테 물어보지? 자, 그러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 뭐 경영 전략을 세우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롬프트로, 아니 너한테 어떻게 물어봐야 너가 답변을 잘해줄래? 라고 거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답변을 잘해드릴게요 하고 예시를 딱 찍어줍니다. 템플릿을. 그러면 원장님께서 그것만 바꾸시면 돼요. 훨씬 쉬워요. 그래서 AI를 내가 어렵게 아까 말씀드린 거 다 까먹으셔도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역질문 기법이고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여러 AI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여기 세 가지 AI, 제가 아까 3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AI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AI 순서대로입니다. 중간에 코파일럿도 있는데 코파일럿은 좀 범용성이 좀 떨어져서 뺐고요. 보시면 챗 GPT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60%, 14%, 2.6%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나 이거 세 개 다 유료로 좀 쓰기가 부담스럽다. 왜냐면 세 개 다 쓰면은 이 AI 구독료만 한 달에 9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좀 골라줬으면 좋겠다. 그럼 제가 이제 원장님 쓰시는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제가 골라드릴게요. 첫 번째, 챗GPT. 얘는 쉽게 말씀드려서 공대 오빠입니다. 공대 오빠. 자, 아마 거의 공대 오빠, 저도 이제 공대 오빠랑 많이 일을 하는데 공대 오빠들은 뭡니까? 데이터로 얘기를 하죠. 자, 데이터 가지고 우리는 논문을 쓰면 데이터 가지고 입력 넣고 출력 뭐 나왔으면 이 출력 데이터만 가지고 써요. 자, 근데 어떻습니까? 약간 문학 냄새가 나는 글들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글들을 못 씁니다. 챗GPT는. 약간 공대 오빠 스타일의 글을 잘 써요. 그리고 공대 오빠니까 뭘 잘합니까? 수학을 잘하죠.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되게 잘해요. 세계 중에 데이터 분석을 그래도 제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챗봇도 누구나 만들어낼 수 있는 AI. 그래서 그냥 범용적으로 내가 쓸만한 것들은 공대 오빠, 챗GPT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글을 잘 써야 된다. 그러면 글쓰기 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문학소녀라고 제가 지칭을 하는 클로드입니다. 자, 글을 진짜 잘 써요. 글복제기입니다. 원장님께서 쓰셨던 글 있죠? 얘한테 넣고 학습시키면 돼요. 학습시키면 내 스타일이 별도로 거의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김용성입니다. 김용성 스타일. 여기다가 내가 쓴 글 A4 한두 장 넣으면요, 나중에 이 스타일로 보면
그 글체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일 잘해요. 그리고 코딩도 잘하고요. 그리고 얘는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도 되게 잘해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제미나이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지 생성 기가 막히고요. 영상도 잘 만들어내고 글까지 잘 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AI 각각 장단점을 활용을 하셔서 잘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챗GPT 아까 소개를 해드렸고 클로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을 되게 잘 쓴다, 코딩 되게 잘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미나이 요즘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자, 제가 제미나이를 로그인 해놨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동영상, 뭐 이미지 이렇게 있어요. 제가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그냥 지금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냥 한국 병원에서 한국이라고 얘기해줘야 안 그러면 외국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한국인 남자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는 정면 모습을 만들어달라 라고 하면 자, 만들었어요. 혹시 이 사진이 모 병원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AI가 만든 거라고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잘 만들죠. 대신 아쉬운 게 있어요. 글자 같은 것들이 조금 깨져요. 그거 말고는 이 정도 퀄리티를 제가 지금 혹시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남자가 나왔죠? 그러면 예를 들어 병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또 거기에서 광고를 하시고 남자가 들고 있는 걸 봤고 그러면 딱 들기는 원장님 얼굴을 넣고 이미지 제품을 두 가지 제품을 넣고 두 개를 합치는 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쉽게 바뀌었어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 수 있고 또 하나 제가 제가 무슨 병원 경영 전략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잘 만들어요. 자, 일단 잠깐만요. 이렇게 하고 일단은 제가 맞춤법도 틀렸어요. 틀려도 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은 잘 제작을 하죠. 잘 제작을 하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잠시만요. 자, 추가적으로 이게 예를 들어서 텍스트만 잘 쓴 게 아니고요. 여기 보여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썼죠. 지금 제미나이로 한 거고요. 이렇게 잘 쓰고 위에 보시면 만들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포그래픽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자,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인포그래픽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텍스트를 가지고요.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가지신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 그 텍스트를 가지고 넣고 인포그래픽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아예 어떤 글을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포그래픽을 만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따 나온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이렇게 코딩을 해요. 코딩 되게 잘하죠. 그래서 요즘에 하나 조금 팁을 드리면 홈페이지 만드는 거, 앱 만드는 거 이것도 다 AI가 해요. AI가 하기 때문에 요즘에 찍어내기 너무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비전공자도 만들어요. 그래서 단가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 하실 때 여러 군데 알아보세요. 알아보시면 이게 단가가 이제 확 올라갔던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왜냐면 코딩은 다 AI가 이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보시면 제가 몇 가지 서비스 추가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검색 AI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고요. 오늘 제가 다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서
필요하신 분들은 잘 메모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뭐냐면 이 검색 AI는 구글을 가지고 우리가 구글 가지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최신 현황, 의료 AI에 대한 최신 현황을 검색을 해요. 그러면 구글에 페이지가 쫙 나오죠. 근데 그 페이지를 하나씩 들어가서 읽어줍니까? 읽어서 들어가서 읽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대신 들어가서 읽어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꺼번에 예쁘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서비스가 퍼플렉시티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젠스파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젠스파크. 세 번째가 5.AI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5.AI. 자, 5.AI는 한국에서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검색을 하면 알아서 답변을 해주고 심지어는 몇 초 걸렸는지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훨씬 더 잘 쓸 수 있게. 근데 참고로 이거에 단점이 있어요.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개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레퍼런스인지 안 보여줍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인데 사실 그게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고요. 펠로라는 서비스도 있어요. 얘도 AI 기반으로 검색하는 서비스입니다. 비슷한 내용들을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자료조사하는 친구들이에요. 자료조사. 그리고 라이너라는 AI.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검색 결과마다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제공하는데 논문도 잘 찾아줘요. 논문. 요즘 그래서 논문을 구글 스칼라나 이런 쪽에서 논문을 잘 안 찾아요. 왜냐면 물론 거기서 찾기도 해요. 근데 이런 AI 통해서 찾으면 내가 주제만 입력하면 그 주제 관련 논문 다 찾아줘요. 그래서 라이너. 자, 제가 그럼 몇 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만들었죠. 자, 이게 인포그래픽 만든 겁니다. 재미나이가 만든 거예요, 스스로. 자, 어떻습니까? 너무 잘 만들죠?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거를 사람이 안 해요. 거의 다 AI에 맡기면 알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이거 캡처해서 그냥 PPT로 올리면 혹시 손색이 있습니까? 없죠. 이 정도로 너무 잘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 퍼플렉시티.